돌발성 난청이 오면요, 환자분들은 당황하고 막 원인 찾고 병원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카더라 통신들 속에서 많이 헤매십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3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우선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잘 들리던 귀가 갑자기 망가지니까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당황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왜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지 원인이 도대체 뭐냐 헤매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고 기력도 더 많이 딸리고 나중에 우울감까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약간 불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몸도 막 부어오르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3가지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돌발성 난청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명난청 치료를요, 지금까지 거의 5만 건, 6만 건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처음에 스테로이드를 받을 때까지는 약 먹으면 낫겠지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 반응이 없을 때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3분의 1은 나아질 수 있는데 나머지는 낫지 않고요.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끝이에요. 이런 말 들으니까 아니 난 너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성의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요, 그냥 보청기 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나이에 보청기를 끼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즘 보청기가요 되게 많이 좋아져서요, 귀에 보이지도 않고 안에 들어 막 성능도 좋아요, 이런 광고들 들어도 다 광고만 같고 나 이렇게 사지 멀쩡한데 마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워요. 사실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은요, 세계 각국에서도 치료 가이드가 달라요. 일본에서는요, 돌발성 난청에 스테로이드 치료가 매뉴얼에 있지도 않고요. 미국의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 이것이 답이다 가 아니라 써도 된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스테로이드와 고막 주사 치료는 정확한 1:1 대증 약물이라기보다는 권고 약물이 되다 보니까 반응이 없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돌발성 난청을 귀에 나타난 질환이라고 보지 않고 뇌와 몸이 힘들어서 나타난 귀의 증상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발성 난청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모르는 3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약물 치료만으로 돌발성 난청의 치료 결과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50에서 70% 회복되지 않고 이 회복률은 의학이 발전해도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환자들은 치료 결과를 듣기보다는 당장 약물 처방을 받았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통증에 진통제 먹었으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을 때 크게 당황하시는데, 특히 이런 분들 제가 보니까 젊은 남성분들, 30, 40대 남성분들이 이 부분을 크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만난 돌발성 난청의 골든타임을 지나서 당황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나이대 남성 환자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매해 AI다 뭐다 현대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어요. 매년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지금까지 돌발성 난청의 약물 치료율 자체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체되어 있는 질환 영역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완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 치료가 정말로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후라는 건 사실은 치료 결과가 얼마나 예견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통계 확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30%라고 하면 10명 중에 3명만 반응을 보인다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것은 그 결과를, 치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자가 사람이라는 개별적인 세팅값에 따라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건데요. 이 개별적인 세팅값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내 몸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한의치료 영역이에요. 결국 사람마다 다른 이 원인과 내 몸의 환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완치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매일 100명 정도 귀 환자를 보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들을 만날 때 나는 평생 한의원에 다닌 적이 없는데 이거는 왠지 한의원에 와야 될 것 같아서 처음 와봤다 하시는 분들이 한 30%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내 몸을 도와주는 한의 치료가 내 귀에 돌발성 난청의 완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거나 간과하시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단순히 한의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치료 안에서도 이 돌발성 난청을 전문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잡아서 노하우를 축적된 돌발성 난청을 중점적으로 보는 전문 한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실 세 번째는요. 돌발성 난청은 보청기 사용을 미루실수록 회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서 보통 6개월, 8개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서 결국엔 귀에 청력이 돌아오시는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보청기 치료를 권유를 받았어도 나는 조금 더 치료할래 라고 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미루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귀가 미처 회복하기 전에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끝까지 귀를 치료해서 청력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준 거죠. 저도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좋아지는 사례가 있구나. 물론 그 사례가 100%다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 귀라고 하면 저는 기다릴 것 같거든요. 많은 지연성 회복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최소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 1년은 청력 회복에 집중하면서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려요. 보청기는 치료제 아니죠, 당연히. 보조장치라서 손상된 청각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 도구는 아니에요. 보청기 자체의 소음이 손상된 청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방해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소음 자극이 아닌 미세 음향 자극인 소리 재활 치료도 시행하는 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유모세포가 온전히 회복되고 영양과 순환을 투여하면서 자신의 힘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모세포가 영양과 순환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의 소음 자극이 오히려 돌아올 확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보청기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미루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보청기 끼면 되겠지 라고 해서 바로 그냥 맞추라고 해서 맞췄는데 생각보다 음향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응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또 많으세요. 보청기 권유를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만에 권유를 했었는데 요즘 환자분들 보니까 한 달 만에 보청기 권유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2주 만에 받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 귀에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보청기를 끼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그때 의사결정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 3가지 사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난치병일수록 문명의 이기나 과학의 발전이나 신약에 대한 환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술이나 보조기 등의 도움을 빨리 받아서 이렇게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돌발성 난청과 같은 질환일수록 본인의 건강에 중심을 받고 최대한
몸과 귀와 뇌를 살려서 정방향대로 치료하는 것이 완치 확률을 높인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